내 꿈은 뭐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는 뭐를 하고 어디까지는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는 뭐가 되고 이 그림을 그리기 목표로 하는 거는 튼튼한 뿌리와 강한 날개가 돼서 멀리 갈 수 있게 해주고 높이 나를 수 있게 해주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더라. 연매출 450억 원의 성공 신화. 여행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여성 CEO 이미순. 그녀가 오늘 생각하고 꿈을 세우고 그것을 일로 풀어가는 비법을 공개한다. 안녕하십니까. 여행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고 자유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미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꿈을 현실화시키는 그리고 그걸 이 일로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혹시 꿈을 저 하늘의 별처럼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나요? 꿈이라는 별을 따고 반짝반짝 닦아야만 비로소 빛이 난다고 말하는 여성 CEO 이미순. 그녀가 제안하는 일을 통해 꿈을 이루는 비법. 여성 CEO 이미순의 나의 꿈, 나의 일. 오늘 젊으신 분들 20대 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컨셉을 잡아왔습니다. 어머님들 들으시면서 조금 언짢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젊은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어머니 아기가 셋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3,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네. 애를 키우면서 그리고 40이 넘어서야 겨우 꿈이 뭐지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은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갈 거니까요. 조금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테마는 나의 꿈, 나의 일. 저는 일본어를 전공을 했고요. 제가 이제 청남중학교라고 이름도 못 들어본 곳이잖아요. 충남 청양이라는 곳입니다. 고향이 칠갑산이 있는. 어려서 제일 유행했던 대학 때 유행했던 노래가 콩밤매는 그 콩밤매라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어려서 제일 싫었던 일이 국이 잤다는 거. 지금도 어르신들 살아계셔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국이 잤다는 거. 그리고 고추 따는 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팔에다가 빨개지는 열매를 따는 게 그 동네가 유행해서 구기자 아가씨, 고추 아가씨 이런 걸 뽑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70년생인데요. 호적이 7일로 되어 있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여는 텔레비전 나와 있는 그런 시골, 무슨 옛날 얘기를 하냐. 그 정도로 여기가 제가 살았던 곳이 발전이 되게 더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충청도가 좀 애매하죠, 여러 가지. 네, 그런 곳에서 공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 보면서 서울을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됐다가 이제 외대 일본어과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일본인과의 어떤 일을 하다가 10년 동안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6년에 한국에 나오면서 한국 법인장으로 제가 나오면서 여기 비코티에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은 이지겟이라고 IT 여행 솔루션을 파는 회사까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9년에 일본 관광청 장관상 표창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2010년, 11년에 이제 문광부하고 한국 관광의 날, 관광진흥탑 2012년에 받았고 2013년에 타이완 관광청 상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어떤 나라의 한 특정, 일본에서 10년간 사업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사태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그래서 풀어나가는 과정에 얘기가 좀 잠깐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을 중심으로 원래 시작은 일본에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편은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체 한국법인을 2006년에 나오면서 한국법인이 본사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법인을 주체로 지금 6개국에 5개국 6개 지사 그리고 지금 1개의 나라에 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사 하나 더 설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녀의 꿈이라고 간단하게 제가 충남 청양이란 곳이 어떤 곳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게 이제 1980년대 아마 올림픽을 기점으로 지방에 그 전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전화 회선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88년도에요. 90학번이니까 학번으로.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천진난만하게 산딸기나 뭐 열매를 따먹고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첫 꿈이라고, 네 꿈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외교관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외교관은 무슨 외교관 마누라 해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왜 그게 안 되지? 라는 되게 반항심만 있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는데 되게 한번 거기서 이제 꿈이 뭐라 그러냐 상처를 입는 시기가 좀 있었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외교관은 좀 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언론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방송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기자가 되고 싶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랑 성향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어떤 그 학교를 갔다가 신방과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이지망 그때는 후기 이지망으로 이제 일본어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접었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가진 꿈이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스튜어디스를 하게 되면 여행도 많이 하고 여러 나라도 가고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학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가졌던 세계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 꿈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꿈을 가져라 얘들아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대체 뭐 꿈이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이제 꿈이었는데 왜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했나라는 거를 이제 이 대학 때도 못 느꼈던 거죠. 대학 시절에도. 여기는 뭐 열정의 대학 시절이라고 이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열정이 아니라 뭐 하여튼 투쟁의 대학 시절? 너무 치열한 대학 시절을 저는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썼습니다만, 대학교 첫 등록금만 부모님한테 받고, 5남매였거든요. 5남매였는데, 오빠 둘이 있고, 언니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컴플렉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참 안 되죠. 그다가 시골이니까, 남녀차별이 당시만 해도 되게 좀 심했죠. 지금은 딸이면 되게 좋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사일 안 한 게 아닙니다. 고추 따고 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으신, 그런 게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대학 딱 들어가면서 너는 능력이 있으니 네가 알아서 첫 등록 내주고 네가 벌어서 다녀라 이 말씀을 듣고 제 기억에는 대학 시절이 뭐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가 더 좋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실제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갖는 방법도 되게 좋았는데 되게 이렇게 어렵게 대학 시절을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늘 돈이 걱정이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뭐 음식 걱정,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할 줄 몰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등록금을 늘 걱정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전세가 이게 매년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집에서 다 커버를 못 해주시니까 그거를 오빠랑 분담을 하면 오빠랑 둘이 살았는데 그 부분들이 되게 이제 대학 시절을 생각을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저의 현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힘든 시절을 지날 때마다 아 내가 그게 그때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지나가면
과거가 돼버리니까 잘 견디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시절이 나중에는 사업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지금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를 했던 것보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각종 아르바이트, 과외는 기본 깔려 있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나의 어떤 인내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됐던, 지금 현재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됐든, 그리고 힘든 시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간 일본인 회사를 다니다가요, 일본 지진이 1995년도죠.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한신 대지진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 유통회사였는데요. 첫 번째 다닌 직장이 일본 유통사였는데 고베가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상처를 회사가 되게 많이 입은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편안하게 월급 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쌀벌레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거를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 꿈꿨던 동시통역을 하면서 외교관을 꿈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외교관의 길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꿈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를 하고 싶지? 뭐가 되고 싶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취직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갔다가 몇 달 만에 남편을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 일을 시작해서 같이 이제 동업으로 10년간 하다가 정말 성실하고 대학 시절도 똑같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꿈이 없이. 근데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산 결과 2006년에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애들하고 저만 먼저 나오면서 지금 비코티에스라는 한국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 남편이 대표이사고 제가 이제 보조를 하고서 이제 지내던 시절에는 굳이 내가 대외적으로 힘들면 남편 뒤에 숨으면 되니까 늘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애를 셋을 일본에서 다 낳았는데 IMF도 97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해 IMF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96년도부터 애가 이제 차근차근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애를 업고 일하던 시절도 있고요. 지금 안고서 수유를 하면서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되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울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나중에는 견뎌내는 더 큰 어떤 회오리 바람을 견뎌내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편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세상의 어떤 주체가 돼서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리더가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갖춰야 되는 항목들이 기존에 내가 일만 잘하면 되던 것과 다르더라는 거죠. 리더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끌고 가든 두 사람을 끌고 가든 같이 가든 어떤 기본적인 밸런스, 감성적인 밸런스와 거기 업무 능력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대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제 감정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럼 욕심도 많잖아요. 욕심 많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애들 사이에서 5명이니까 사랑을 좀 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서운함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해놓고 세상에 이거를 그러니까 열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왓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나를 쳐다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계발서들을. 이제 좋다라는 책들은 다 읽었죠. 시크릿 시리즈 다 읽었고요. 여기 나오는 꿈꾸는 다락방 시리즈 다 읽었고요. 이지성 씨의 그리고 프레임이 됐다. 세상을 보는 각들이나 아니면 조지갑 수 없는 책이나 그러다가 관광경영 대학원을 가서 경영 관련 책은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 창시자 책도 읽어보고 되게 많은 책들을 접하는데 그렇게 책을 만나다가 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냥 되게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수정 씨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뭐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인문학의 논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테스트를 해보고 직원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때 당시 저희가 이제 직원이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는 한 150명 정도 되니까요. 예, 불과 이제 시간이 이게 2009년, 10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년이 안 된 거죠, 책. 그러다가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는 아직 안 사줬는데요. 어떤 여자애한테는 이 책을 되게 많이 사줬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좋으면 회사에다가 책을 한 여러 권 사놔요. 5권씩 사놓고 아니면 선물도 많이 줍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책을 이거 되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되게 감명받았다라고 얘기하고서 책 사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것도 행복을 나누는 게 아니냐. 이런 책을 나눠주는 것도 자기 어떤 비전이나 꿈을 나눠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근데 이 두 책을 읽다가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을 읽고 힐러리 여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뭐 좋은 평, 나쁜 평 다 있겠지만, 뭐 사람의 나쁜 점을 굳이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고 타산지석을 삼는다라는 걸 봤을 때 정말 이 20대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가꾸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면서 과연 나는 뭐를 했지? 마흔이 돼서야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내 꿈은 뭐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는 거죠. 꿈이 뭐예요? 어머님 꿈이 있으신가요? 안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애기들도 따라오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절대적으로 있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기들하고. 근데 가장 행복할 때가 나도 엄마같이 되고 싶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엄마가 나의 롤모델이야. 우리 막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을 아직 그렇게 못 만들어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하는데요. 막내 때는 철이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키웠고 그 위에 둘은 철 모를 때 25살에 애를 낳았으니 오죽했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다음에 여행인으로서, 저의 이제 업종, 여행쟁이로서, 그다음에 사업가, 기업가로서 내 설계를 정확하게 내가 언제까지는 뭐가 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뭐를 하고 어디까지는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는 뭐가 되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생겼고 내 비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책을 만나면서 그래서 애기한테도 공부해라는 소리는 많이 안 하고요. 책 좀 읽어라. 그리고 책을 사다 주는데 잘 안 읽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지. 그리고 집에서 책을 열심히 많이 읽어요, 어머니. 읽는 척도 해요. 졸면서. 그런데도 애기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요. 그러다가 이제 책에서 이제 꿈을 찾고 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려내서 저는 뭐 글로벌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회사가 가지 않는 글로벌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은 자유여행의 어떤 최고봉이 한번 돼보자. 그거를 시스템이라는 IT라는 걸 베이스로 그러면서 이지게시라는 IT 솔루션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IT에 끝없이 투자를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여자가 사장을 한다고 하면 되게 좀 어렵다라고 이제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 CEO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여자니까 여자의 강점을 살리는 어떤 감성적인 엄마니까 당연히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거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힘들어? 왜 안 보여도 그게 더 보이는 게 엄마들이니까 엄마의 관점으로 직원들을 쳐다보게 되고 그 나머지 대외적인 것들은 세일즈로 영업으로 우리 한국식 어떤 영업 네트워크에 동참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IT 시스템과 마케팅, 광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고요. 그런 거에 회사가 투자를 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이제 나가게 하는 일을 중심을 잡게 된 것도 이 꿈을 찾으면서 그러면 이 어려운 시절에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에 여자가 남자들 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근데 그게 남자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도 아무리 이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도 중간에 좌절하는 시기도 있고 포기하는 시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든 내부적인 어떤 감정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등산을 좀 좋아해요. 예, 그 다리 근육이 그냥 튼튼하게 다리를 보시지 마세요. 튼실하게 다리 근육이 있고요. 예. 그럼 되게 등산이 좋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여담으로 힙업도 많이 되고, 예, 허리 근육도 되게 좋아져서 어머님들한테 강추하고, 젊으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등산을 하면서 혼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도 생각을 되게 많이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힘든 거, 이런 거를 올라가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거나, 이거야, 라는 것들을 계속 끝없이 찾아갈 수 있던, 예, 그게 이제 저한테는 등산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어떻게 찾지라는 거를 사례를 책을 통해서 끝없이 또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산과 책은 저한테 이제 되게 소중한, 예, 이거를 이제 이 꿈을 실천하는 단계에서, 극복하는 단계에서 산하고 이제 책을 저는 필수로 지금 가져가는 항목이었고요. 위험하고 기회가 만나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포커스를 항상 기회에 포커스를 두고 그 기회가 뭔지를 끝없이 찾아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그 리먼이 2009년에 그랬고요. 2011년에 원전이 터졌잖아요. 일본이. 저는 90% 매출이 일본이었습니다. 매출의 90%가. 그래서 원전으로 인해서 지진은 문제가 안 돼요. 지진은 2, 3개월 있으면 잊어집니다. 늘 지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90%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되게 이제 회사 상황이 엄청 위기인데 여기서 위험에 포커스를 안 두고 그래서 되게 이제 위험에 포커스를 둔 회사들은 직원들을 감봉을 하고 무급을 보내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처리를 하는데 기회 요소에 아직은 그래도 버틸 만하다. 기회에 포커스를 두고 월드와이드 해외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만 지사가 있다가 홍콩, 중국, 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지금 필리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 호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거는 운이라는 건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준비한 사람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거를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라는 거는 위험과 기회가 만나서 위기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던 거를 그때마다 보일 때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해외 호텔, 전 세계 호텔 파는 거, 전 세계 자유여행 파는 게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린 꿈이 정말 맞다, 옳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 속도를 내서 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끝없이 혼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내는 거죠. 아침 시간에 이걸 좀 많이 합니다. 5시 정도에도 잠에 깨면 일어나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아침 운동을 하는 날은 운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날들은 혼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난 걱정거리,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맑을 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잡아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찾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히, 강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조용한 자리에서 자꾸 나를 열어보는, 나를 와칭하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거를 끝없이 이제 멋있게 토대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불안하거든요. 괜찮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누구나 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건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기가 두려움에 포커스를 두거나 불안함에 포커스를 두면 그게 자기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의 아니면 인간의 근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나한테 옷. 그러면 꿈이란 것도 그런 거잖아.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꿈들의 어떤 설계를 할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명상, 사색, 이런 어떤 책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자꾸 정리를 해서 그 생각을 맑고 밝게 긍정적이게 만드는 작업들을 그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생기면 괜찮아 이해한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거래요. 인간은 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남도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남도 나를 좋아한다.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면 남도 내 이해를 안 해주는 거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이기적인 거와 다르잖아요.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셀프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그런 게 있습니다. 자전거를 탑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1단 기어에 놓고 달리고 10단 기어에 놓고 달렸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1단 기어에 놓고 달렸습니다. 되게 열심히 부볐습니다. 열심히 부볐어요. 그랬더니 가잖아요. 자전거가 앞으로. 그리고 불도 나옵니다. 자전거 불도. 근데 10단 기어에 놓고 달렸어요. 무겁잖아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나 속도가 나죠. 한번 밟으면 쑥 나가죠. 그리고 불도 되게 밝습니다. 나만 밝게 비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밝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꿈, 목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네 꿈이 뭐야? 공부해가 아니라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짜증난다 이거. 학교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주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안 일어나다가 여자친구랑 롯데월드를 놀러 간대요. 6시에 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꿈에도 자기 인생 비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이 힘들잖아.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았던 시절은 1단에다 놓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때 속도가 되게 더딘 거예요. 근데 목표, 비전을 정확하게 꿈을 찾아서 설계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달렸더니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죠. 말도 못하게. 그래서 왜 평범하게 사는 거하고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그럼 기왕이면 내가 꿈을 놓고 위대해지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책에서 본 거예요. 굿 투 그레이트라는 경영학서적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대해지는 거하고 평범한 거하고 똑같이 힘들 거면 어차피 인생은 살면서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기왕이면 위대하게 되는 게 낫지 않냐. 그럼 1단 기어에 놓는 것보다 정확하게 꿈, 목표, 비전을 설정하고 10단에다 놓고 달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 회사가 아까 이제 그 연역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97년부터 쭉 내려왔는데요. 97년부터 내려오던 게 실제로 최근 2년,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정말 직원 급료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이 항상 이렇게 잘 열심히 한 만큼 따르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문 닫아놓고 울기도 하고요. 근데 이 꿈이 있고 꿈을 정확하게 설계한 게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스스로 깨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급성장을 하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해외 지사도 최근 2년에 다 만든 거고요. 일본을 빼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 이게 속도가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나간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꿈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공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수학 공식 하나 덮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입사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냥 그런데요. 실제로 내가 세일즈맨이다. 그러면 여기 어르신도 계신 것 같은데, 비슷한 연령대신 것 같아요. 네. 내 어떤 목표로 이 세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목표로, 취직도 되게 중요한데, 뭐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런 일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라. 명상을 하고 내가 생각할 시간을 만들고 그걸 찾아서 그 일을 실행을 해라. 그런데 그 꿈이라는 거는, 목표라는 거는 튼튼한 뿌리와 강한 날개가 돼서 멀리 갈 수 있게 해주고 높이 나를 수 있게 해주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여행에서 찾았습니다. 네. 저는 많은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다독하는 성향이 아니고요. 정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덮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정말 그 책을 내가 쓴 것처럼 정독을 하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그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책을 읽는데요. 독서는 정말 책으로 하는 여행이다. 근데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아직은 많은 나라 한 20개국 정도밖에 못 다녔지만 저희 지사가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다니는데 유명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책 많이 쓰시고 뭐 만화가가 됐든 작가가 됐든 어느 영감이 발달하신 분들이 됐든 책을 많이 읽으셔서 인문학에 통달을 하셨든가 다양한 책을 읽으셔서 아니면 여행을 정말 50개국 이상 하셔서 되게 그런 부분에 영감 발달이 되셨던가. 그래서 여행이라는 거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읽는 독서인 거죠. 몸으로 읽는 독서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한양에 보내고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여행을 보내라는, 고생을 시켜라는, 대학 시절에 제가 고생했던 거, 그다음에 이런 어떤 여행을 하면서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던 거,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던 껍질들을,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가둬놓고 있던 껍질들을, 저를 되게 이렇게 우울하게 했던 껍질들을 다 이렇게 벗어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전에보다는 되게 많이 밝아지고 업무도 속도가 나고 일도 속도가 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척척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어느 순간 그게 내 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계시지만 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 인생 최대의 위기로 꼽는다면 어떤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결국은 경영을 하는 사람은 회사가 문제가 되면 다 이게 이퀄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이사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남자한테 딸 안 준다고. 회사가 잘못되면 인생이 똑같이 같이 일이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일이 잘못되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2011년 3월 18일 날 원전 터진 거죠. 3월 11일 지진 터지고 일주일 있다가 원전이 문제가 돼서 일본 매출이 90%였던 회사가 그게 이제 그 원점을 딱 찍는 겁니다. 디폴트. 예. 10년 전 원점을 딱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돼버리. 지금도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2008년 리먼 터지고 2009년에 1년간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많이 이제 술도 많이 먹고요. 원래 술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원전 터지고서는 술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술을 먹으면 이게 술을 또 먹게 되고 이제 흐트러지는 것 자체가 리더한테는 되게 나쁜 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취하지도 말자. 그래서 6개월간 알코올을 입에 대지를 않았고요. 지금도 거의 이제 먹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좀 날씬해지고 이뻐지더라고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되게 월급날 될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예. 근데 이제 남들 같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봉하거나 무급 보내거나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큰 짐 자체, 어마어마한 짐이었는데 직원들은 내 마음 같지는 않고. 근데 세상 사람들, 직원들이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어머니?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지금은 생각을 하고 내 할 일만 하자. 모든 답이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내 모습을 살짝 바꾸면 직원들도 이거에 맞춰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였던 거라는 생각이. 모든 원인은 내가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정신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침, 저녁 명상할 때 그런 거 합니다. EFT라고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이라고 세미나가 있어요. 그런 세미나에 가면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집단 우울증 상태, 일본 쪽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집단 우울증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여행 쪽 하시는 일본에 있는 현지인들도 그랬어요. 뭐 5월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거조차 이제 지금은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린다든가 뭐 어떤 상황을 내가 보인다라는 거는 그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쌓여있는 감정이 나를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먼저 해놓고 정신적으로 내가 거기 가지고 있는 감정, 뭐 분노한다든가 직원들 나는 이러는데 니들은 왜 이래? 막 이런 분노도 할 수 있고요.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거가 결국 우울하게 할 수 있고요.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괜찮아. 이해한다고 스스로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감정 치료를 다 하고 나니까 기운이 이렇게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회사를 돌아보면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미순아, 넌 할 수 있어. 이겨내자. 라고 이제 스스로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난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어. 멋있어. 막 이제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남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제가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들. 그거를 명상이라고 감히 명상 레벨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상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렇게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스스로 훈련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제가 마음은 20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 R=VD란 말이 나옵니다. 생생하게 꿈꿔라 현실이 된다. 실현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난 20살이야. 시간과 공간을 만든 건 인간이 만드는 거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나 20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젊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5년 지난 기록을 이렇게 열어서 사진을 보면요. 정말 어려져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다른 특별한 걸 했던 거는 아니고요. 평소에 하던 거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스스로 사진에서 받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답을 드리면 아직 젊기 때문에 이 OTA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전 세계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도 그런 회사가 나와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해외 버전에서 이제 해외 지사를 내는 이유가 그렇고요. 국내에서는 이 자유여행 되게 이제 패키지 여행을 어머니들은 많이 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자유여행, 맞춤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20대부터 40대는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 근데 꿈은 이렇게, 목표는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여행업계에 내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예, 되게 힘들어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가 나서서 뭐 이렇게 하기가 아직도 되게 이렇게 배타적이죠. 남성 사회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도움이 될 수 개인적인 꿈은 내가 살아온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 힐링 방법을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아까 이제 내용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단계에 따라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나한테 사치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책을 들고 가서 이제 커피숍 같은데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책 펴놓고 책 안 보면서 그러고서 이제 멍 때리기도 하고요. 사색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좋은 생각 나면 메모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등산하면서 많이 하고요. 아침에 이제 아침 저녁을 명상하면서 감정을 다 치료합니다. 웬만하면. 누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나쁜 뭐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그래서 그때그때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안 되면 여행 같은 거 이제 다니면 되게 좋아요. 그런 거를 그때그때 그러니까 다니면서 저는 주로 터는데요. 그것도 아니면 예,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이 안 되면 한 3일 정도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시리즈로 봅니다. 유명한 드라마 하나를 다 볼 때 그러고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꽃밭을 가꾸고 싶다 그러면 꽃을 가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잡초를 꺼내잖아요. 잡초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를 자꾸 쳐다보다 보면 꽃밭을 가꾸는 거에 집중이 안 되는. 그래서 생각을 아예 안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아예 안 넣어주고 좋은 생각을 못 하게 되면 나쁜 생각을 아예 안 하게 스스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을 두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가자. 전투하자. 막 이러고. 네.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라라기보다는 예, 책을 많이 읽어라. 예, 그리고 좋은 운동을 하면서 예, 자기 꿈을 찾을 수 있게 여행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여행은 독서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 책,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꿈, 목표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